저는 사실 오토 판매사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단히도 노력하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100%의 오토 컨슈머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함과 거기에 오토 컨슈머가 합쳐져서 오토 판매사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오토 판매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9년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오늘 대방출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하우들을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나가셔서 그대로 접목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 나가셔서 아, 이때 이렇게 말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노하우들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나만의 오토 판매사 노하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 판매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오토 판매사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오토 판매사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0만 포인트는 하위에서 약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이제 달성을 하는 직급들을 저희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데요. 진짜 오토 판매사는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오토 컨슈머가 올려주는 포인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수당을 받고 유지가 되는 거 오토 판매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토 판매사, 저는 그거를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100% 오토 컨슈머로만 이루어지는 오토 판매사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 판매사는 약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안에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을 빨리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를 보시면 1개월에서 3개월 차, 4개월에서 6개월 차, 7개월에서 9개월 차, 10개월에서 12개월 차, 이렇게 보시면 1년 12달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부터 3개월 차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애터미를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현장에 나가서는 어떤 말들을 건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건지, 이 제품들을 들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갔을 때 소비자 반응들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궁금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알아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내가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사실 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결국은 100점 무패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요, 제품,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앞으로 이 애터미에 대한 가치, 이 공부들을 저는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한 거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방법이 나오게 됐냐면, 1차적으로 일단 나 자신을 홍보하자, 이게 1번이었어요. 나 자신을 홍보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 주변 지인분들에게. 왜냐?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내 지인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친척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현장 다니면.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외갓집 식구들 모두가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요. 그러다 보니 명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단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가입시킬 수 있는 인맥이 없으니까
명단이 없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콜드를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말을 하죠. 아무런 명단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를 명단에 놓고 그냥 말 그대로 면대면으로 페이스 오브 페이스로 애터미를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나오게 되고 협력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는 나 자신을 홍보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 존재감은 자체를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존재감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 애터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을 했을 때 너 지금까지 왜 말도 안 했어? 이런 말을 듣기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를 자체를 홍보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가 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꿈이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꿈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라도 반드시 좀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꿈 중에서 저는 또 어떤 부분 생각을 했냐면, 꿈을 단순히 꿈으로 본 게 아니라 전 이 자체를 목표로 봤었거든요. 왜냐, 결국은 꿈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결과는 어떨까라는 걸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결국은 나의 머나먼 꿈이 되는 거잖아요. 내 뭐 단기 목표가 될 수 있고 중기 목표가 될 수 있고 장기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단순하게 또 어떤 목표로 봤었냐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도전직급이 아닌 유지직급을 언제쯤 달성을 해서 언제쯤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가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가정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달성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까? 될 수 있는 걸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꿈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결단이잖아요. 저는 이 결단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결국은 이 결단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터미를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를 하기 이전에 전직이 미용업에서 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용업에 종사를 했다 보니까 이 결단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좀 어려우면서도 사실 막막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던지신 그 말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선아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다. 인생이 반드시 한 번쯤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근데 그때 내가 이 두 양갈래 길 중에서 단 1%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과 네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애터미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어봤을 때 단 1%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후회가 남지 않는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용을 선택을 했었을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가 없었거든요. 제가 미용업에 종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안에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한들 그 일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과연 그 일에서 현장직에서 얼마만큼 더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요즘은 운이 나빠서 120세 시대까지 산대요. 그러면 60까지 일하고 나머지 6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평생 일해서 연금보험 는 걸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이 과감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지금 내가 애터미를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전업으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결단이라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애터미에서의 그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 네트워크라는 업종 그 특이사항이 정말 빠른 시간 이내에 돈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결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명단 작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명단 작성을요, 단순하게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품별. 저희가 지금 제품군이 굉장히 많죠. 300~40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이 판매사,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소비자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명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컨택했던 소비자에게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받고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정말 무수히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계속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를 계속 컨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 거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소비자 한 명에게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고요,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를 받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꼭 말을 했죠. 2명도 필요 없다. 1명만 소개시켜줘라. 제가 항상 이랬거든요. 2명도 필요 없어요, 이모. 1명만 소개시켜주세요. 1명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1명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 1명 1명을 소개를 받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확장이 됐고요. 그 인프라 안에서 정말 100% 오토 컨슈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토 컨슈머들이 결국은 또 다른 소비자들을 구축을 하고 또 다른 오토 컨슈머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자동 매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컨택을 한 소비자들만 오토 컨슈머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매출로 인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비자 앤 소비자를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내가 10번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객들을 확충해 나갔고 계보들을 늘려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제품별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소비자를 A, B, C를 놓고 이 소비자들에게 각각의 제품을 내가 전달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여기다가 뭐 앱솔루트 제품, 그리고 뭐 사종 이브닝,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카밍,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제품을 쓰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앱솔 안 사면 사종 팔면 되지, 사종 안 사면 카밍 팔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 제품별 명단 작성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냐면 이 소비자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 소비자의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이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따져보고 나서 소비자 A라는 사람을 적어두는 게 아니라 앱솔루트라는 품목을 적어놓고 이 안에 소비자들을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제품을 앞에다 메인으로 적어놓고 그 옆에 소비자 이름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명단 작성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많이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방법을 활용을 했더니 결국은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토 판매사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제품군이 훨씬 없었어요. 제가 시작했던 그 시점에 전 제품이 총 6가지 품목밖에 없었어요. 뭐뭐 있었냐면, 지금은 리뉴얼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6종 스킨케어 시스템, 해모임, 그리고 이브닝, 남성 화장품, 치약,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직전 4월에 출시된 카밍케어, 이 6종, 이 총 6가지의 화장품으로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일단 반응이 냉담해요. 왜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니까 도대체 저게 뭐야? 이 반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거를 1년을 플랜을 짜자. 1년 안에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민해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개월 때부터 6개월 차에 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적어도 애터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됐고,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끝났고,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 한다는 거를 홍보를 했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내가 최초 직급인 판매사라는 걸,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를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요, 무섭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초기 3개월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지면요, 판매사를 도전할 때는 굉장히 수월해지세요. 너무나도 수월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판매사 도전이라는 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초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초청은 단순한 그냥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들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곳, 센터, 그리고 원데이, 그리고 석세스, 이 장소에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요,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너무 어리니까 쟤를 따라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막연한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저보고 야, 같이 가서 다단계 하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분들을 제가 정말 끊임없이 설득을 한 결과 한 분씩 두 분씩 세미나를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요, 세미나장에 갖다 앉혀놨더니요, 본인들이 알아서 뚜껑이 날아가시더라고요. 왜냐?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앉혀만 놔라. 갔다가 앉혀만 놓으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을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갖다 앉히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뚜껑이 날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애터미 해볼게, 나 애터미 해야겠다. 야, 내 나이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이 일을 정말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나 죽어서도 돈 나온다며, 그럼 나 이 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분들의 초청이 또 다른 소비자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초청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생겼고, 그 안에서 협력자, 부업자, 전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 설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숙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사업 설명이라고 하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마케팅, 마지막에 미래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업 설명한 날을요 잊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창피해가지고. 센터에서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앉혀놓고 저희 스폰서 이제 단장님 앉혀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장님이셨죠. 그분을 앉혀놓고 사업 설명 연습을 했어요. 저녁마다 저희가 센터에서. 근데 연습을 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주선아입니다. 지금부터 애터미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까지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어떡하지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한 2, 3분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꾹꾹 인사하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었는데요, 능력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다 보니 어부지리로 성공을 했다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내가 부족해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사업 설명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업 설명 준비를요 장장 3개월을 했습니다. 달달달달달달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사업 설명을 했을 때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퍼펙트하게 했어요. 정말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업 설명을 단순하게 사업 설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1시간짜리, 40분, 30분, 20분, 10분, 이 모든 것들을 연습을 했어요. 이 시간들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소비자들을 만나시면 이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나 10분밖에 없어, 10분 안에 설명해줘. 나 30분밖에 없어, 30분 안에 설명해줘. 근데 그 30분 안에 어떻게 애터미를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딱 뽑아내가지고 전달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요 2시간짜리부터 10분짜리까지요 10분 단위로 끊어서 달달달달달달 타이머 맞춰놓고 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3개월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툭 치면 툭 나오고요, 툭 치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있는 필름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토 판매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스폰서에 의해서, 너무나도 파트너에 의해서만 성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장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비자도 컨택도 안 해, 사업 설명, 기본적인 사업 설명 준비도 안 해. 그러면 뭐라도 좀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토 판매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하게 됐냐면 후속 관리를 하게 됐어요. 이 후속 관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후속 관리가 내 애터미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오토 컨슈머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사람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컨슈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후속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속 관리 안에서도 고객 관리 이제 명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노트,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객 관리 노트는 이 고객의 이름, 나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뭐 사는 지역, 그리고 사는 동네,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 환경을 그러니까 대략 여쭤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여쭤봤냐면 얼마 벌어? 다이렉트로 절대 말 못합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모가 벌고 있는 그 월급 중에 나를 위해서 과연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날 위해서 쓸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제품 품목들, 내가 추천할 수 있는 품목들, 그거를 정해서 그 소비자에게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고객들에게 명단 이 노트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딱 노트 하나에다가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적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매출 일자, 그리고 구매 품목, 품목, 그리고 구매 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PV는 몇 PV인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PV,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가장 핵심 키워드. 이 고객을 우리가 제품을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택배를 받는 예상 일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다 보니까요, 고객들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예요. 이모 택배 받으셨죠? 고객님 택배 받으셨죠? 관리하기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속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졌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페이스 오브 페이스로 후속 관리를 할 때는, 요즘 저희 애터미에서 캔커피 나왔죠. 믹스커피. 저는 그게 정말 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초창기 때 이 판매사 직급 유지를 하기로 하고 막 이제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게, 고객집에 방문을 할 때 보통 많은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방문을 하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어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많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멘트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이모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캔 들고 왔어요. 날씨 너무 덥죠? 한 캔 드시면서 저랑 수다 좀 떨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역방향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일까,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고민을 한 끝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멘트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결과치들이 나오게 됐고, 이 안에서 사업자들도 나오게 됐어요. 사업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7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상담이잖아요. 이 상담을 저는 어떤 걸로 생각을 했냐면 스폰서와의 상담이었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이제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졌겠죠, 일이. 이 상황에서 복제를 했어요. 어떻게? 저희 파트너들에게,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면 판매사 유지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 member들이 지금은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리고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와 같은 사업자들을 배출을 하게 됐고, 그 사업자들이 결국은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많은 리더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초창기 때는, 초기 3개월 때는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 도전을 하시고 7개월에서 9개월 차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유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지 연습이 뭐냐? 쉽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바로 오토 판매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할 수 없으니, 매 분기마다 유지를 할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 유지 연습을 어떻게 하냐, 1일에 포인트를 정하자예요. 내가 하루에 현장에 나가서 과연 몇만 포인트를 할 건지 포인트를 정하자. 그리고 1주에 내가 수당을 몇 번을 맞을 것인지 체크를 하자. 그러면 결국 이것들이 유지 연습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맞는 거, 일주일에 1번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3개월 차 정도, 4개월 차 정도 되니까요, 일주일에 4번이 맞아지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했더니 4번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요, 2주면 8번이죠. 그러면요, 그 보름 안에 그 포인트가 다 올라오면요, 오토 판매사가 사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연습들을 마지막 12개월 차까지, 이때는 정말 유지에 힘써야 되는 시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지가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 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왜냐? 정말 저처럼 소비자가 없고 명단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실 판매사 유지 자체가 힘들고요, 도전 자체가 정말 도전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지 연습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이 유지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을 총 12개월 플랜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12개월로 잡아도요, 18개월이 돼요. 1년 6개월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파트너 중에는요, 애터미를 처음에 사업으로 딱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과 극이겠죠.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3개월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다르고 처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을 이런 플랜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요,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후속 관리. 이 후속 관리에는 별을 5개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 이게 결국 나의 오토 판매사의 지름길이거든요. 이 오토 판매사의 유지를 하는데 이 후속 관리만 철저하게 한다면요, 모든 것들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후속 관리 안에는요, 결국은 복제가 돼야 돼요. 이 후속 관리가 나만 후속 관리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내 소비자들, 내 협력자들 또한 똑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대로만 관리를 하신다면요,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년 12달 플랜을 가장 중요하게 조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차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몇 월이에요? 오늘 5월이죠. 5월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월에서 3월이 아니거든요, 결코. 근데 저한테 간혹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5월인데 당장 판매사 도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작한 달이 5월이면 5월 1개월에서 3개월 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사이에 5월 달이라고 당장 판매사 도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달이 아니라 월이 아니라 개월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3개월 단위로 총 1, 2, 3, 4분기를 나눠서 판매사 유지의 플랜을 계속 구현을 하신다면요, 오토 판매사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후속 관리를 하실 때 저는 계보도를 정말 철저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이 계보도 안에서 소비자, 골드 소비자, 협력자, 부업자, 그리고 전업자, 이 5파트로 계보도 안에 표시를 했어요. 정말 큰 전지에다가 이 계보도를요, 열심히 그렸어요. 왜냐? 초기 사업 시작할 때는 계보도 한눈에 솔직히 다 들어오시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업자분들이라도 핵심 인물만 적어 놓으시면 충분히 계보도는, 내 눈 안에 보이는 계보도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보도 안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 5가지 파트를 나눠서 형광펜이나 또는 색연필, 이 2가지 문구류를 사용을 해서요 색칠을 했어요. 계보도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리잖아요. 이름을 쓰잖아요. 그 안에 빨주, 노초, 파란색으로 계보도를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눈에 이 사람이 소비자인지 골드 소비자인지 또는 협력자인지 부업자인지 사업자인지 한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한눈에 들어오는 계보들을 갖고 있으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업자들이나 협력자들에게 계보도를 들이밀었을 때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내 밑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계보도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현장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어렵다라고 파악이 됐었을 때는요 계보도를 그려놓으시고 그 계보도 안에서 문제점을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는 것인가, 또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놓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계보도 파악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단기간 이내에 오토 판매사라는 걸 유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토 판매사가 결국은 애터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자는 국장 이상이다, 샤론 로즈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가 진정한 성공자예요. 왜냐?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국은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이겨내신 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판매사 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오토 판매사가 이제 한참이 지났겠죠.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고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고요. 2년 만에 오토 이제 다이아가 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오토 샤론이 됐고 4년 만에 이제 5년 만에 오토 스타마스터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로얄 마스터 직급에서 이제 로얄과 스타를 번갈아 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했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7만 원 이 숫자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 9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월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월 소득이? 3천. 숫자 부르시네요. 이제 여기서 베팅하시죠. 숫자를 경마장처럼 막 베팅하시고 이제. 예. 근데 제가 애터미에서 지금까지 2010년부터 작년 2018년 소득 소득을 총 토탈을 해서 보니까요, 본사로부터 받은 원천 징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작년까지 기준인 거죠. 약 8년 동안 본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약 15억 정도가 됐어요. 굉장히 많죠? 네, 애터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5월인데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크라운 클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연봉 4억이 넘는다는 거겠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가 주는 가치가 저는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20대 젊은 여자가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창기 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친구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욕을 했어요. 정말 육두문자가 문자로 날아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욕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선아야, 애터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도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바뀌었고요. 동창회도 나오지 말라고 해서 3년 동안 동창회를 못 갔던 제가 지금은 초중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입니다. 결국은 와서 돈 쓰라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시원하게 한 번씩 동창회를 할 때마다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믿을 만한 곳이 없었는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자기들이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말렸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애터미가 넘버원이라고 치켜들 만큼 정말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저는 사실 애터미를 처음에 20살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29이 됐잖아요. 제가 횟수로는 10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 제가 애터미를 해오면서 애터미의 검증은 충분히 저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아가씨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했고 부자가 됐고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결혼을 해서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아가씨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애엄마입니다. 유부녀예요. 근데 정말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와이프가 없다.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존재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은요 전부 다 로얄클럽 이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 힘들었던 슬픔과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요 애터미를 통해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에서 결국 오토 판매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숙제를 얼마만큼 잘 풀어내시는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오토 판매사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게나마 전달해드린 이런 부분으로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10번도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접목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서 접목을 하셔서 애터미 안에서 정말 최고의 오토 판매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리더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